지금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뉴스는 또 이거죠. 삼성동의 7억 하락 거래, 예, 잠실 4억 빠지고 강남 아파트 뚝뚝 떨어진다.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보면은 이게 그죠? 이게 이제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래요. 그래 보면은 서울이 마이너스 0.01, 인천 0.05, 경기 0.02, 강원은 좀 올랐고 경북은 좀 올랐고 나머지 뭐 다 빠지고 있습니다. 제주 좀 올랐고요. 그리고 보면은 노원, 성북, 마포구 다 빠지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삼성동 힐스테이트가 한 달 만에 7억이 그러니까 7억 하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리센츠도 4억, 헬리오시티 2억. 뭐 그 솔직히 송파구는 송파라고 쳐도 삼성동에 빠졌다는 건 좀 약간 충격이잖아요. 그 실제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어때요? 거기도 증여거래로 보인다고. 네. 어디? 여기 증여거래로 보이는. 아, 증여거래. 힐스테이트 7억 하라. 이거는 사실 그런데 리센츠 좀 약간 가격이 주춤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저쪽도 뭐 동이 대단지라. 네. 뭐 앞에 있냐 뒤에 있냐. 그러니까 엘스는 좀 진짜 빠진 것 같던데. 아니 진짜로 제가 보면은 엘스 리센츠 옆에 있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또 24억이네. 그러니까 매물이 있어요. 동일 매물 묶어야지. 22억 7천. 이게 저층이고 중층 뭐 23억? 23억 5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엘스가 막 30억 간다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여기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최고가가 27억까지도 찍혔었거든요. 27억 뭐 26억 8천 막 이랬었는데 확실히 지금 이때랑은 다르죠. 분위기가 이때랑은 다르고 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 찾는 서울 집값 하반기 괜찮을까, 불안한 전세 시장 두고 엇갈리는 전망,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 잠깐만요. 아까 엘스 뭐였지? 엘스 보면은 그럼 지금 빠진 분이 이분들은 어쨌거나 다 수익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분 정도가 지금 되게 힘드실 거고. 요때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뭐 월세 안 냈으니까 괜찮지 이런 거고, 이분들은 어떡할까 이러고 있는 거고. 근데 뭐 이때 파신 분들은 네. 난 잘 팔았다 이렇게 하시죠. 이분들 이 6거래가 너무 없으니까 이 써있는 이 6분은 진짜 나 너무 잘 팔았다 이러고 또 계실 거고. 지금 현재 스코어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양쪽에 사람이 다 계시니까. 그래서 안정 찾는 서울 집값 하반기 괜찮을까 이런 게 나옵니다. 불안한 전세 시장 두고 엇갈리는 전망. 그러니까 아까 화면 보셨다시피 이제 이게 쭉 가다가 아닌가벼 하고 좀 이렇게 옆으로 한번 이렇게 솟았다가 옆으로 쭉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지금이 하락이니 상승이니 뭐 이렇게 KB 보시고 실거래가 보시는 분들은 안 빠진다 이렇게 하고 한국감정원 보시는 분들은 빠졌다 이렇게 하는데 그 차이가 있더라도 어쨌거나 그 전 분위기랑은 좀 다른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안정 찾는 서울 집값이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보면 이제 양쪽에 그게 달라요. 주장이. 전세값이 오르기 때문에 전세값 오르면 집값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전세가 밀어 올린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있고, 두 번째로는 금리 영향으로 이제 다주택자가 어차피 살 수 없는데 실거주자가 사줘야 되는데 실거주자는 무조건 대출 깨야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출 낀다는 거는 실거주자들은 대출 영향을 직방으로 받기 때문에 금리 영향 때문에 집값 상승이 어렵다. 이게 유동성으로 끌어올리는 장은 끝났고 이게 타이트한 실거주 장세가 된 지가 꽤 됐는데 실거주자 중에 그냥 땡 현금으로 들어간 사람이 누가 있냐.
예, 결국 금리 영향으로 집값 상승이 어렵다. 이 두 가지가 지금 굉장히 팽팽한 상황입니다. 실제 호가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웬만해가지고는 호가를 또 낮춰서 양보하지를 않고, 그리고 거기 가서 쫓아서 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매물은 쌓이고, 거래는 없고, 지금 뭐 그 상황입니다. 그죠? 그죠. 예. 모든 분석이 다 끝났는데요. 예. 지금 예. 아까 그 이제 에이스 시세 쭉 올라간 거 보여주셨잖아요. 네네네. 제가 한 17년, 18년도쯤에 자랑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알겠습니다. 저걸 보면서 그냥 드는 생각이 네네네. 17년, 18년도에 제가 양도세 신고를 해드리는데 네.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제 에이스를 9억에 파셨어요. 9억에? 예. 9억에 판 거 제가 양도세 신고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로 저렇게 이제 네. 거의 뭐 3배 가까이 이렇게 네네. 오른 걸 보니까 네. 아, 정말 많이 오르긴 했구나. 아,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하나 들고 또 이제 뭐 어제도 지금 미국 증시가 지금 거의 박살이 났잖아요. 아, 어제 장난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예, 막 너무 떨려서. 거의 뭐 9% 10% 떨어진 것들이 막 수두룩할 정도로 네. 그렇게 떨어지는 걸 보면은 아, 이 증권 시장이 좀 뭔가 자리를 잡기 전에는 아, 부동산 시장도 혼조세를 이어가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말씀 나온 김에 나스닥 선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각 나스닥 선물 지수입니다. 네. 86포인트 오르고 있습니다. 플러스 0.76포인트 강보합 보이고 있습니다. 좀 마음의 위안이 되긴 하는데 네. 하여튼 어제는 장난 아니었어요. 어제는. 저는 어제 국내 주식 네.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고 네. 아, 지금쯤 사야겠다. 그래서 샀거든요. 아, 사셨어요? 네. 근데 미국 주식이 어제 박살이 나면서 오늘 또 뭐 오면서 보니까 2,500이 깨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다 사셨어요? 다 산 건 아니고요. 네. 분할 매수. 아, 분할 매수. 맞아. 분할 매수 해야 돼. 진짜 분할 매수 해야 돼. 부동산 어려운 게 그건 것 같아요. 부동산 어려운 게 분할 매수가 안 돼. 아, 제가 오늘 뭐 예를 들면 말씀하셔요. 예. 아니면 이제 한꺼번에 이제 자금이 아무래도 네.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부동산의 가장 큰 약점, 단점 중에 하나는 황금성이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또 문제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렇게 그 부동산 상승장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이 네.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이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좀 어려운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어디 뭐 반포자이 문 한 장만 주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진짜. 어디 현관만 사겠습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심지어 대출을 끌어서 진짜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재산을 몰빵 투자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레미안 대치팰리스 같은 아파트도 요즘 매매가 어려워요. 안 팔려요. 그 예전에 기사를 봤는데 네.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그 부부가 이제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하면서 이제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게 있는 게 딱 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집을 분할해라라고 했더니 네.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그 집에 정말 반만 딱 자른 거 이렇게. 오. 네, 이거 이렇게 옆으로 자른 것도 아니고 네. 집을 위로 잘라가지고 네. 그래서 이걸 들고 갔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건 분할이 되죠.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가야겠네요. 공투가 있긴 하죠. 공투. 공투 빡셉니다. 공투 하시면은 공투 매도 시점 어떻게 할 거야? 이 집은 집안에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거나 아니면 이 집은 실거주 해야 되는데 이 집은 세 주고 싶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공투도 또 어렵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정말 커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기사를 오늘 보내주셨는데 이 기사 보내주신 이유는 뭘까요? 먼저 전 사실 좀 이 팩트를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네. 그게 지금 이제 언론에서 어떤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뭐 부동산정보원을 포함을 해서 이제 어떤 국가 기관인데 네. 실제 이제 사설에서 하는 데이터 정보는 좀 더 현장하고 현장의 어떤 시행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지인 사이트를 한번 보면서 네. 좀 설명해 드린다면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서울시장에 대한 분위기거든요. 네. 서울시장의 분위기인데 서울시장이 지금 위에 있는 게 지금 이제 파란색이 매매 시세를 말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 붉은색이 전세 시세를 현재 말하는 겁니다. 네네. 근데 지금 데이터상으로만 이렇게 보면 이 증감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좀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걸 좀 수치화해서 보면 사실 지금
매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매매 가격이 지금 다 불분수로 돼 있죠. 예. 그러면 이거는 10일 전에 비해서 5만 원씩 상승하고 10일 전에 비해서 4만 원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 상승폭은 현재 지금 계속 키워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서울 지역이 뭐 하락장에 들어왔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를 좀 보여주고 있고 네. 다만 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의 보합세, 네. 예, 보합세 모습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전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이 그 마이너스로 빠지다가 최근에 다시 보합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세 시장에 대한 부분이 보합세로 좀 안정되고 있는 모습이고 매매 같은 경우에도 그 10일 전에 비해서 뭐 평균 가격이 소폭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앞으로 시장이 여기서 더 확대될 것인지 네. 더 감소할 것인지 이걸 놓고 봐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의 핵심 키가 바로 이 거래량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매매 가격은 정말 거의 거의 한 강보합세 네, 정도 네, 보합에서 네, 네. 살짝 오르는 그 정도 모습인 반면에 거래량은 현재 지금 거의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4월 기준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네. 지금 10년 연평균 4월 연평균의 거래량이 한 6천 건 정도 됐는데 네. 올해 매매 거래량은 1,100건으로 해서 현재 거의 6분의 한 5분의 1 정도? 5분의 1 토막. 예, 토막. 이제 이렇게 반토막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거래량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래 절벽 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을 저는 꼭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는데 왜요? 첫 번째는 지금 막 언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금리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금리 인상이 6월, 7월 달에 연달아서 현재 지금 있을 것으로 현재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죠. 그쵸. 네, 굉장히 가파르게 예.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7월 물가 상승률도 거의 5% 정도를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이게 6%대까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전에 물가 상승률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의 인상 속도를 내지 심지어는 0.25% 인상이 아니라 0.5%로 빅스텝을 가는 것까지도 현재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될수록 사실 대출금리가 연동돼서 같이 인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실제 한국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도 올해 기준금리를 2.25에서 2.5%까지 현재 지금 인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사람들의 매수 심리는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이 어떤 이자의 이율에 대한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대출에 대한 범위를 갖고 말씀드렸을 때 지금 대출 규제가 사실 완화를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실제 뚜껑을 까보니까 완화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초반 적어요. 네. 적고 LTV 같은 경우에도 80%까지 완화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DSR을 건들지 않는 상황이고 네, DSR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부터 3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총 매출의 그 대출액에 그 과거에는 이제 2억 2월까지는 이제 2억 초과분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7월부터는 1억 초과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LTV만 적용했을 경우에는 내가 그래서 1억만 납부해라. 사업은 대출해주겠다. 이럴 수 있는 집이 결과적으로 DSR 때문에 2억 내지 3억 정도만 네네. 지금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대출을 확 규제를 쉽게 못 푸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여기에 대해서 서민 내지 그 중산층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특히 최근 들어서 가계부채가 많이 좀 증가했던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런 부담감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쉽게 규제에 대한 부분을 좀 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지금 거래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뉴스에서 지금 현재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거라고요. 앞으로의 시장이 지금은 이렇게 안정화된 것 같은데 네네. 올해 하반기에 어떻게 될 부동산 거냐. 시장이 과연 어떤 그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서 매가가 상승하겠냐 대한 부분이고 내지 그렇지 않으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게 더 부담을 적용하지 않냐 이런 얘기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솔직히 둘 다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네, 둘 다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유는 뭐냐면 먼저 전세가가 상승하는 거는 이건 팩트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만료가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2년 동안에 전세 가격이 꾸준히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네. 당연히 새 계약되는 시점에서는 가격이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게 팩트입니다. 네. 팩트인데 과연 전세가 상승이 매매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냐에 대한 문제는 그러니까. 다른 관점을 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전세가 상승이 된다고 해서 매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네네. 전세가 상승이 매가 상승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돼요. 뭔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상승장일 때 부동산이 상승장일 때 사람들은 매수 심리가 굉장히 이렇게 활발해지게 되는 거고 네. 특히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기본적인 투자 수요는 대출로 해서 집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라는 어떻게 보면 전세금을 이용한 갭 투자로 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자연스럽게 전세 가격을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이랬었을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가 그 상승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전세 물량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전세 물량이 없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전세 가격이 과거에 비해서는 높아진다 하더라도 그게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기에는 저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전세가가 매가로 올라간 모습과 지금 현재 올라가는 모습에 더 차이는 분명히 저는 다르다고 네. 보고 있고 네네. 지금 한 가지 간과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있거든요. 네. 근데 하락 요인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하지만 상승 요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공급 개발 계획이 발표됨으로 인해서 네. 실제 어떤 그 인프라 확충되거나 아니면 그 교통 호재가 증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개발 속도를 증진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안 오른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네. 어떻게 보면 상승 요인보다는 하락 요인이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근데 상승 요인인 이 공급액 개발 발표에 대한 부분이 네. 이번 그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네. 장관이 지금 취임이 한 30일 정도 됐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100일 이내에 250만 원에 대한 공급에 대한 그 구체적인 플랜을 발표하겠다고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시점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8월 정도 그렇다면 9월 이후부터는 이 구체적인 그 어떤 개발 네. 발표에 따라서 시장의 모습이 전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8월까지는 현재 모습이 유지되겠지만 네. 9월 이후부터는 지금보다는 좀 더 다른 시장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9월부터는 근데 뭐 지금처럼 계속 지지부진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모습이라 그랬는데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는 건가요? 그게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양극화죠. 양극화. 예. 실제로 지금 정부 정책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를 네네.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급만 되는데 이 공급이 사실 서울 수도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까지 공급하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사람들은 다 서울만 보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재건축이 대상될 수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고 그리고 어떤 그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포함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 네. 지방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 내에서 또 똘똘한 채로 갈등 현상이 또 나타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저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